일본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일본 구석구석 노포 상점들 중 곳곳에 존재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즐길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갈하게 차려진 생선 정식일까요? 종류만 수십 가지인 일본라멘도 아닙니다. 돈까츠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의 대표 음식 초밥일까요? 바로 이렇게 생긴 로스트비프 덮밥입니다. 영국에서 탄생한 영국의 대표 요리 로스트비프는 자존심 강한 프랑스도 인정하는 영국의 국민 요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국민 요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후지산을 형상화하는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일본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광고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아주 다양한 로스트비프 덮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택이 힘들 정도로 수십 가지의 덮밥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골라 맥주 한 잔과 같이 먹는 것이 일본 점심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서민들은 어떻게 쉽게 만들까요? 오븐도 진공 포장기도 필요 없고 오직 냄비와 후라이팬만 있으면 되는 아주 손쉽게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일본 100만 유명 유튜버들의 공통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과는 확연히 다른 조리법은 색다른 장르를 보여줍니다.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재료는 살코기 한 덩이와 냄비 그리고 후라이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대로만 따라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로스트비프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냉장고에서 잠자던 살코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처음은 항상 빠짐없이 하는 작업이죠. 키친타올로 고기 표면이 수분과 핏물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수분의 제거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특히 구워줄 때 효과적인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고기 표면에 소금과 후추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후추는 고기의 풍미를 살려주고 소금은 삼투압작용으로 고기의 간을 조절합니다. 특히 소금은 뿌린 후 30분 정도 기다려주면 좀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념된 고기를 지퍼락이나 비닐에 넣어주세요. 옛날부터 쓰던 민간 진공 포장법입니다. 고기가 충분히 잠길 만한 물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포장된 고기를 천천히 담가줍니다. 수압으로 지퍼락 속에 공기를 빼주는 작업입니다. 천천히 해야만 공기를 제대로 뺄 수 있습니다. 지퍼락을 물속으로 밀어넣으면서 수압으로 공기가 빠지면 빠르게 지퍼를 잠궈 공기 없는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기가 빠져야 고기가 비닐에 밀착되면서 열을 효과적으로 고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옛분들의 지혜로움은 참 감탄스럽네요. 고기 준비가 끝났으면 냄비에 물을 끓여주세요. 끓는 물에 지퍼락에 담긴 고기를 넣고 고기 덩어리 크기에 따라 4에서 5분 정도 뒤집으면서 끓여주다가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겉면이 약간 딱딱하면 불을 꺼주시고 물에 고기를 다시 넣고 뚜껑을 닫은 후 8분 정도 놔두면 수비드 효과처럼 고기를 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를 뺀 진공 상태이어야만 고기가 균일하게 알맞게 익으니 꼭 지켜주세요. 고기를 꺼내면 고기의 상태가 삶음과 구운 중간적인 상태가 돼야 정상입니다. 중간적인 상태이기에 핏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이 과정은 로스팅의 준비 과정입니다. 로스트하기 전 핏물을 제거한 고기에 코스트코 시즈닝을 뿌려줍니다. 육면 전부를 구울 것이기에 코스트코 시즈닝을 육면 전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하는 과정이기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시즈닝 양을 조절하면 간의 세기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후라이팬으로 굽는 과정입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면 충분히 달궈진 상태이기에 이때 고기를 올리면 고기의 겉면이 빠르게 구워져요. 고기 표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븐에 구우면 육면이 동시에 구워지지만 후라이팬은 육면을 모두 구워주어야 합니다. 고기 표면에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어주면 수분이 차단돼 육즙을 살릴 수 있고 고소하고 고급진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맛있는 스테이크입니다. 다음 과정은 스테이크의 활용 점정인 레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스팅 과정을 거치면 고기색이 맛있는 핑크빛으로 변합니다. 레스팅은 고기 자체의 잔열로 밀폐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맛있는 색깔과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10분 정도 레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스팅 없는 스테이크는 안고 없는 찐빵이니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스테이크를 만든 것입니다. 이 스테이크를 급속냉각시키면 로스트 비프가 됩니다. 키친타올을 물에 적신 다음 조리된 고기를 감싸주면 됩니다.
고기를 감싼 상태로 급속 냉각하면 비로소 로스트 비프가 완성됩니다. 고기를 급격한 냉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키친타올을 한 겹 더 감싸주어야 합니다. 냉동해서 얼어버릴 수 있으니 꼭 2번 감싸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냉동에 넣고 1시간 정도 기다리면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일본식 로스트 비프가 만들어졌습니다. 냉동에서 1시간이 넘으면 얼어버릴 수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완성된 로스트 비프의 진가는 칼로 썰어보면 나타납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분홍빛의 색깔과 여러 단계를 거친 부드러운 맛과 식감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쓰임새를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를 냄비와 후라이팬만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일본 서민의 로스트 비프 조리법입니다. 이러한 일본만의 독창적인 조리 방법은 일본의 전통과 융합되어 다양한 음식으로 계속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년 전부터는 한국에서도 전문점이 많이 생겨 언제든지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로스트 비프만 만들어 놓으면 밥과 간장 소스만으로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고퀄리티의 한 끼 식사용 로스트 비프 덮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갑작스러운 한 끼 식사는 일본식 로스트 비프 덮밥으로 해결하세요.